여기 9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옳은 거 찾기니까요. 이제 틀린 것을 갖다가 이제 4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옳은 거 찾기. 1번 이반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시켜야 한다. 맞아요. 원칙이죠.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 기초 조사는요. 광역 도시 계획을 준용하되 거기다가 요것들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입안할 때는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이 개발된 곳은 이미 주거 상업 공업지역 될 때 이미 다 했어. 그렇죠?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은 2번이 옳은 거네. 그렇죠? 예, 옳은 겁니다. 그러면 2번 지문 우리 심화학습에 나오죠? 요약지 심화학습에. 그다음에 주민은 녹지 지역 지정과 변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입안자.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제한을 못하죠. 그렇죠? 틀렸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 국토부 장관이 결정 시도지사이고 결정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다음 날 아니죠? 예, 쉽다. 10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을 때는요.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1번 지문 요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요거는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10번 문제는 여러분이 따로 체크해 놓고요. 시험 직전에 한번 보는 걸로 하십시오. 그냥요. 예. 틀리라는 문제 낼 때 나오는 거고 지금은 이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체크해 놓고 난 시험 직전에 한번 그때 분위기 봐서 필요하면 체크하는 걸로 심화학습이거든요. 예. 요약집에 나온 심화학습. 예. 자, 11번 문제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자, 3번 지문.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계급이 안 맞잖아.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도위는 누구와 나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그랬는데 중앙자가 띄어. 중앙자가 나오려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일 때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려 있고요. 나머지 1번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것은 시장 군수가 직접 지구 단위계 결정하죠. 예. 그다음에 2번 지구 단위계 결정할 때는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으로 하는 심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고 4번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내 의견 제시. 국토계획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견 제시기간은 다 30일인데 뒤에 우리 60일짜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성장 관리 계획, 그렇죠? 예. 합격. 7월 달에 그걸 기억한다는 것은 합격의 징조야. 그렇죠? 예. 5번 중도의 심의, 그렇죠? 중도의 심의.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애와의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 결정이죠. 자, 12번 문제 보시면 이제 옳은 거 찾기가 나옵니다. 옳은 거 찾기. 1번 주거 상호 공업 지역에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 생략. 왜? 이미 주상공 될 때 다 했을 거야. 그렇죠? 생략.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옳은 거 찾기인데 그러면은 주거 상호 공업 지역에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성이 아니라 토지 적성 검토. 주상공까지는 맞게 나왔는데 그렇죠? 환경성 검토가 아니라 토지 적성 평가.
그것 때문에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여러분 옆에다가 심화학습 써놓으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집에 지금 심화학습과를 갖다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고들기 시작해 이제.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도시군 관리계 공부 시간을 심화학습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1번 그냥 심화학습 써놓으시고. 도시군 관리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일 30일 내. 도시군 관리계획은 열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열람시켜 줄 때 30일 이상. 도시군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공고하고 열람시켜 주는 게 30일 이상. 도시군 관리 계획은 열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열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예. 그다음에 3번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3번 지문을 틀리면 안 되겠죠.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5년.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시험에 몇 번 나옵니까? 우리 시험법에 몇 번 나오죠? 6번. 이제는 횟수는 맞히잖아요. 그렇죠? 예. 반복 학습의 결과예요. 4번.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할 때 그 전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요. 예. 하동공사 계속할 수 있다. 단 3개월 내 신고는 하여야 한다. 근데 하동공사 계속할 수 있죠. 근데 3개월 내 신고는 해야 되는데 지금은 4번처럼 시험 나오잖아요. 이거 세모 표시예요. 하동공사 계속할 수 있잖아. 단 조건이 3개월 내 신고하고. 그래서 이 4번처럼 나오면 이거 세모 표시라니까요. 할 수 있어. 근데 3개월 내 신고해야 된다는 그 조항을 빼먹었다 해도 할 수 있죠. 예. 세모 표시라고 이게 3번 나오면. 근데 이 4번을 왜 현재 틀린 지문 썼냐 그러면요. 기출 지문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기출 지문 때문에 썼죠. 왜? 예전에 이렇게 써놓고 다른 확실한 게 이제 정답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틀린 지문으로 처리했던 기출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답을 찾다 보니까요. 그러면 다른 지문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굳어졌고 그 지문이 또 다른 문제 나왔을 때는요. 또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5번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한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 승인에서요. 지형 도면은 시장 가로하고 대도시 시장 제외.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대도시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는다죠. 예. 그래서 5번은 옳은 지문이 되네요. 도지사 승인은 시험범위 몇 번 나오죠? 6번. 이제 횟수로 다 외우는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효력에 관한 게 나옵니다. 효력. 그래서 이제 효력에 관한 상이다 틀린 거 찾기가 나오죠. 그러면 2번 너무 그렇죠? 예, 2번. 예. 지겹게 내죠. 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1번 지문 읽어 주시고요. 예. 3번 지문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요. 예. 3번 지문 별 의미가 없어요. 예. 3번 하동공사 계속할 수 있다. 사례를 만들어 별 의미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지문 4번 같은 거 이거 완벽한 지문 이거죠. 예. 하동공사 계속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신고는 하고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을 때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두 번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죠. 협의 심의 생략상. 그러면 우리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과 같죠. 주민 의견 청취 생략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 이 두 개인데, 협의 심의 생략은 똑같이 첫 번째 똑같아.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근데 두 번째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에요. 네, 경미한 사항의 변경. 14번 입안 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또 나왔죠. 그렇죠? 아, 짜증난다. 그렇죠? 4번은 이제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했을 때는 하동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게 중요해요. 하동 공사 이미 사업에 착수해야 돼. 승인 받은 게 아니라 착수란 말이 나와야 돼. 착수.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착수. 승인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착수해야 돼. 착수. 착수란 단어가 나와요. 사업에 착수했을 때, 그렇죠? 공사나 사업에 착수했을 때.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1번 보시고 2번 같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체크하겠습니다. 3번은 최초로 나오죠.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정비할 때 계획 설명서자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 장기 발전 구상이 장기 발전 방향, 도시군 기본 계획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했으니까 이때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 시험범위에 공청회는 총 몇 번 나와요? 5번. 5번 중에 이거는 몇 번째 나오는 거야? 3번째야.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두 번째,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세 번째가 이거 장기 발전 구상 포함. 네 번째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가 원칙이지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농지법상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할 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된다. 5번 지문은 대통령령에 있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학교 설치한다고 도시군 계획 결정했는데 그 근처 인구가 줄어들어서요. 신입생이 들어올 애가 없어. 예. 그 지역에서 애들 울음소리를 들은 게 20년 전이래.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잔치를 하는데 막걸리가 부족해서 막내가 가서 막걸리 더 사오라 그랬는데 60대 초반 아저씨가 일어나는 거야. 예. 그리고 뭐냐 지역 여건, 그렇죠?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이 뭐야? 학교 같은 거죠. 그때 해제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죠. 15번 광역 기본 관리계획에 대한 종합 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기. 예, 틀린 거. 그리고 우리 종합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은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절대 광역시가 아닙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모든 시군에서 반드시 수립해든 틀렸죠. 시험 문제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 뭐였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수립 의무가 없어.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첫 번째가 뭐였죠? 신하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할 의무가 없어. 두 번째,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이 돼 있을 때 수립 의무가 없다. 그래서 1번은 무수히 많이 나왔죠. 10만 이하를 9만 명인 군, 8만 명인 군, 7만 명인 군 막 내는 거죠. 가장 많이 쓰시는 그 교수님이 7만하고 8만을 교대로 쓰고 계셔요. 7만하고 8만을.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예, 2번 틀렸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갑자기 머리가 뛰네. 난 도시군 기본 계획 5년마다 타당성, 도시군 관리 계획 5년마다 타당성. 두 개 합치면 뭐라 불러? 도시군 계획이지. 예. 작은 응용 문제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럽니다. 작은 응용 문제. 난 도시군 기본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장기 계획으로서 종합 계획이며 법정 계획이다.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법정 계획이죠. 4번 지문은 예전에 기출 지문에 이게 나왔던 거죠. 5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다음 우리 대표 유형을 보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죠. 요약집을 한번 펴주세요.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문제집을 풀면서 요약집을 보는 거예요. 몇 페이지 나오지? 22페이지. 자, 이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하나 넣어야 될 사전 지식이 있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만든 사람만, 담당자만.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 때 많은 법조문을 만들기 힘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뭇을 여기에 준용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준용해.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요, 공간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도시 공간을. 그러면 도시 공간을 새로 만드는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구조가 같아.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언제 가르쳐야 되냐 그러면 학생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초조사 그 다음에 해서 입안 결정 절차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고 난 다음에 문제집 풀 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공부가 안 돼 있을 때 이걸 들어가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해. 자,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 입안을 보세요. 6명 시장 군수네. 도시군 관리 계획 6명 시장 군수가 입안했죠. 다음에 용도 구역을, 이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요. 왜요? 이걸 만든 사람은 국토계획법 전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우리가 용도 구역은 4개였죠. 국토계획부에서 용도 구역이란 말은 4개만 써야 돼.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4개만 써야 되는데 자기가 만드는 것이 끝에가 구역으로 끝난다고 해서 그냥 용도 구역이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냥 밑에 나오는 구역이라 생각하시고, 다음에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지금 보세요. 도시 혁신 구역을 지정하는 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안해야 된다.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도시 혁신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혁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6명 시장 군수고 그 다음에 도시 혁신 구역 지정하는 사람은 뒤에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단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구역을 지정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입안한다. 2번 입안과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입안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과 절차가 다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과 절차 같은 것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안 내지.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과 다른 부분만 골라서 낸다고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3번 저는 체크하고 싶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할 수가 있죠. 자, 아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권자 6명 시장 군수였는데 이 조문은 주어가 국토부 장관 나와 있어. 나 같으면 밑줄 하나 긋겠다. 그렇죠? 국토부 장관에다가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관할 6명 시장 군수의 요청 동그라미 요청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요청. 4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은 군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기준은 누가 정해? 국토부 장관. 역시 기준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역시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가로 2번에 입안 제한 나오죠. 그러면 입안 제한은 뭐와 똑같겠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한과 거의 같겠죠? 자,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그죠? 그래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입안 제한서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첨부. 그러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아까 위에 있는 거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관리 입체 복합구역 이걸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입안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은요, 국가재산에 대한 법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재산에 대한 거예요. 지자체나 공공기관 재산에 대한 법입니다. 다른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에 포함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용도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한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한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구역 3개에 포함된 경우는 제한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한 내용 개요를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국유지에요, 누가 땅을 갖고 있거나 시유지에 누가 땅 가진 사람이 있다. 보통 법인일 거예요. 걔네들도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만 제한받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공고할 필요가 없지. 위반 안 하기로 했는데 무슨 공고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유지나 공유지 안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국유지나 공유지가 들어가 있을 때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안에 국유지, 공유지가 들어가 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제한을 좀 하라고 할 수 있다. 보시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위반권자는 최초 제한자의 제안서 및 제3자 제안서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평가한 후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입안에 반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 있어요. 이 참고해놓은 대통령령은요, 이걸 다 철저히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아. 몇 가지만 체크하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그 규정을 다 준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입안 제한할 때는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뭐는 제외, 국공유지 제외.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한할 때도 국공유지 제외였죠. 똑같아요. 1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그렇구나. 나는 2번을 체크하고 싶어요. 입체 복합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대상 토지 면적 얼마? 5분의 4야. 우리는 뭘 외워야 돼? 입체 복합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토지 면적 5분의 4, 국공유지 면적 제외. 저는 틀리다고 낸 다음 이게 낼 것 같은데 이미 조수님께서 이것을 다른 시험에 냈어. 5분의 4 이걸 냈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 그냥 외우면요, 이번 시간 끝내 쉬는 시간에 까먹어요. 왜 이게 5분의 4고 다른 건 3분의 1일까?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요, 기존에 도시군 계획시설 1개나 2개가 갖춰져 있는 곳이야. 허벌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입체 복합구역은 기존의 철도역이나 기존의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추가로 다른 것을 집어넣어. 실무적으로는 총 14개 이하를 집어넣어요. 14개까지 실무적으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 5분의 4면은 80%죠. 80%가 왜 기본이냐 그러면요, 80%가 들어오면 나머지 20%는요 구체적으로 매수 청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기본은 80%예요. 그 20%에 대해서는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매수 청구라든가 해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별 법률들마다. 그래서 80%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80%. 5분의 4다. 이 지역은 땅을 많이 확보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하고, 실무적으로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은요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해요. 도시개발법. 그래서 여기 개발을 뭘로 합니까 하면 도시개발법으로 해요. 실제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요 바로 수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수용은 최대한 많은 것을 갖다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수용하는 거예요. 5분의 4. 보시고요.
2번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는 며칠 내? 45일. 부득이한 경우 1에 한 30일 연장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3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똑같죠? 자문 거칠 수 있고. 저는 4번 체크하고 싶어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공간체 구조와 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아까 왼쪽에 나왔었죠? 공간체 구조와 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면적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 면적의 합이 공간체 구조와 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50% 초과. 그랬을 때 걔네들한테 한 번 더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네들도 제안을 해보라고. 50번 초과. 100분의 50 이것이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미 내셨어요. 그런 시험에 최근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제안 내용 개요를 공고하려는 경우는 9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해당 제안 내용의 개요를 다음 구분에 따라 공고한다. 이 경우 입안권자는 제안자의 이를 사전에 알려야 된다. 이 공고하는 절차까지는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뒤로 넘겨서 6번 의견 있는 자는 의견서나 제안서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입안권자는 제안서를 검토 평가할 때는 토지이용 계획의 적절성, 용도구역 지정 목적 타당성, 기반시설 확보 적정성, 도시군 기본 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 등 상위 계획이죠.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과 그 위에 있는 광역 이런 데로 가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니죠. 왜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준용하니까. 거기까지 보셨고, 동그라미 4번 공간 재구조와 계획 입안권자가 제안서 내용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그 결과를 제안자와 제3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죠? 5번 제안자 또는 제3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공간 재구조와 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누구에게? 제안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가로 3번이 공간 재구조와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고 오른쪽에 가로 4번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 청취는 다 뭘 준용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다 준용 똑같죠? 그다음 결정 보세요. 공간 재구조와 계획 아까 입안은 누가 했었죠? 6명 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었죠. 요청이 있었을 때. 결정은 보세요. 시도지사. 그렇죠?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공간 재구조와 계획은 누가 결정해? 국토부 장관이 결정.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결정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국토부 장관 포함하고 협의하고 다음에 따라 중도의 또는 지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요청 받았을 때는 30일 내 의견 제시. 도시혁신구역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로 6번 공간 재구조와 계획 결정 효력 똑같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 도면의 도면이 필요가 없는 경우는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인데 지형 도면이 필요 없을 때는 지형 도면 고시가 아니라 그냥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다 준용이 되죠. 그래서 다음 피 동그라미 4번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요. 하동공사 계속할 수 있다. 준용되죠.
고시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 정도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지금 공부하는가? 도시군 관리 계획만 철저히 공부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유추해서 차이가 나는 몇 개만 출제 포인트로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까먹기 전에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찾기. 3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국유지, 공유지를 포함한 틀렸죠? 제외죠. 그것도 틀렸습니다. 토지 면적 3분의 2는 맞죠? 그죠? 예. 동의를 받아서 이반정 3번이 틀렸고요. 1번 지문 보세요. 국토부 장관이 주원해요.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6명 시장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할 수 있다. 2번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4번 우리가 똑같이 준용되니까 5년 내에 기초조사 등등을 했었을 때는요, 생략할 수 있다. 5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러니 앞으로 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문제 몇 개 더 풀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 틀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다른 시험에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그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다 맞힐 수 있어요. 이제 공부 방법이 좀 잘못되신 분들은 학원에 오자마자 도시군 관리 계획도 잘 모르는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 같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말인가 저게 저 말인가 모르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기억에 차곡차곡 들어가요. 자, 16번 6명 시장 군수가 입안해야 할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은 지금 16번 문제는 뭐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인데 이렇게 문제 내면은요, 이거 심각해져요. 왜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입체 복합구역도 요것도 입안을 할 수가 있죠. 예. 단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제한 약화로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거는 한정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요거 문제 있다고요, 지금요. 5번 지문 나오면은 이건 정답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단서를 문제에 쓰지 않으면 이것은 출제 오류예요. 예. 자, 17번 문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아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대도시 시장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에 나오질 않아요. 대도시는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이건 또 정답 없으면 되겠다.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워낙 많거든요. 일단 현재 2번은 체크해놓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다른 것이 대도시 시장은 결정권자 안 나온다. 그 차이점 체크. 예. 1번은 따로 공부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작성. 예. 3번 요거 의견 제시 기간 도시 혁신 구역만큼은 30일이 아니라 10일이다. 4번 하동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고시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은 도시군 계획으로 관리해야 된다. 도시군 계획으로 관리합니까?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자, 아까 우리 요약집의 몇 페이지? 20. 자, 그래서 아까 5번 도시군 공간
구조화 계획 내용은 도시군 계획으로 관리. 광역 도시 계획 X. 예, 광역 도시 계획 X. 5번 체크하시고 5번 체크. 예. 현재 18번에 이제 입안 제한이 나오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 제한.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제한에다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만 특별하게 나오는 거 몇 개만 체크. 이렇게 한식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 5번 보세요. 우리가 제3자가 있었다 그랬죠. 제3자도 제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나 제3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죠. 그래서 5번은 지문은 체크해주고 언제든지 시험에 낼 수가 있습니다. 제3자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 지문은 아까 제한하는 것이 그 3개를 제한하는 거죠. 입안 제한. 2번 자문을 거칠 수 있다. 3번 예. 최초 입안자의 제안서 및 제3자 제안서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입안에 반영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채택 결정했을 때는 그 결과를 제안자와 제3자에게 알려야 된다. 제3자가 등장한다는 사실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로에 들어갈 동의 요건. 그리고 입체 복합 구역에 우리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겠다. 그렇죠? 뭐 넣으면 되고. 이 동의 요건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국공유지 제외. 예. 20번 틀린 거 찾기입니다. 20번. 예. 4번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중 도시혁신구역 지정 입지 타당성에 대한 사항은 지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네, 중도의 심의. 예. 그래서 요거는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예. 그거 하나는 체크해 놓으시고 중도의 심의. 그래서 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국토부 장관이 아닌데 중도위가 가끔 나오냐 그러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업무의 거의 대부분은 국토부 장관 권한 사항이에요. 근데 국토부 장관 권한 사항이 아니라도 주요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제도와 관련했을 때는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중도의 위원은 누가 임명해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해요. 국토부 장관의 손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시도지사가 한 것에 대해서 이걸 심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20번요. 남은 내용 참고로만. 지금 1번 지문은요. 우리가 심화학습에 나온 거 있죠.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할 때 기초조사 생략 똑같죠? 준용하니까. 예.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상공 개발된 곳에서는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심화학습에 나오는 거. 예. 국토부 장관 입안한 거 국토부 장관 결정. 그렇죠? 그다음에 5번 지형 도면 나왔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준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몇 개 더 풀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